자, 공감복지 라디오 오늘 이 시간에는 봄과 함께 찾아온 반가운 분입니다. 우리가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대지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 동물의 이야기로부터 계절이 바뀌는 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인데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들을 일깨워 주실 생태 전문가 우리 딱따구리 선생님 안성숙 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비하셨죠? 따다닥 하셔야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 정말요. 네, 네. 딱따구리 선생님이니까 인사를 그렇게 네. 하셔야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따구리 안성숙입니다. 따닥 그렇게 해주셔야죠. 네. 네, 딱따구리 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지도 참 오래됐고 네. 그 예전에 만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딱따구리. 그래서 실제로 딱따구리가 그렇게 우는지 아는 따다다당 이렇게 네, 우는지 그렇죠. 아는 친구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그게 맞습니다. 바로 절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네. 이야기 해주실 겁니까? 오늘은 계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네. 지금이 계절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초록이 무성해지고 네네. 있더라고요. 네, 참 아름다운 네, 자, 계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봄 끝부터 여름 뭐 이렇게 네,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맞아요. 네네. 지금 근데 이제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라고 음, 뭐 봄에 이제 좀 비도 많이 내려줘야 네, 되고 맞아요. 뭐 이제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동안.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생물들이 혹시 이렇게 춥고 그러면 생식물들이 좀 피해를 보진 않나요? 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좀 그런 경우가 네네. 발생하고 있죠. 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이제 심각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생태계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또 그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음.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사실은 살아가기가 정말 많이 버거워지는 그런 네. 때인 것 같습니다. 인간만 생활이 뻑뻑한 줄 알았더니 우리 아니죠. 동식물들도 아주 생활이 힘듭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불경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음, 어떤 얘기부터 출발할까요? 네. 어제가 혹시 좀 날이 많이 덥지 않았나요? 어제가 네. 어제가 계절적으로는 입하였습니다. 입하. 네. 그렇다면 입하라는 건 여름이 시작되는 네, 그렇겠죠. 의미죠. 네. 뭐 네. 저희가 뭐 입춘 뭐 이런 얘기 그쵸. 하잖아요. 입춘, 입하, 그다음에 입추, 입동. 동. 이게 인제 입절기라고 하는데 계절에 들어가는 그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1 년을 사계절로만 생각하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네, 겨울. 네네. 그런데 그 계절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 계절당 6 개씩 이렇게 음. 나누어지는 절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절기를. 절기를 뭐 전보다는 안다고는 장담 못 해도 네. 뭐 요때쯤이면 요런 절기가 있고 뭐 그런 네. 거 이제 들어서 풍월로는 알고 그렇죠. 있죠. 네. 네네. 봄절기 대충. 하면은 입춘, 그다음에 네. 입춘, 우수, 네. 경칩, 경칩, 춘분 춘분. 뭐 이러면서 쭉 맞습니다. 시작되고 네, 네네. 어제가 인제 입하였으니까 여름이 입하. 시작되면서 여름에 또 6 절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입하, 그다음에 뭐 소만, 그건 망종 잘 못 들었던 얘기죠. 망종은 들어봤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하지. 하지. 그다음에 겨울에는 인제 동지가 있겠죠. 이게 하지와 그렇죠. 반대되는. 네. 이러면서 네, 계절은 크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 계절로 크게 나눌 수도 있지만 요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예전에 저희 농사를 짓던 우리 이제 농경 네, 사회에서는 네네. 이 작은 절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벼도 그쵸. 심고 추수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음. 이때쯤이면은 뭐를 심어야 되는데 왜 날씨가 이렇지 하고 예. 하늘을 원망하기도 네, 하고 걱정도 많이들 그랬었죠. 하시고 네네. 그랬었죠. 네, 근데 그 농경 그걸 시대에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거를 오죽하면 예전에 임금님이 비 안 오고 그러면 뭐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그렇다고 그 가갖고 막 빌고 절도 기우제를 하고 지내고 네, 그러기도 네,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에 대한 걸 저희 선조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그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걸 사실 요즘 분들은 잘 좀 모르시죠.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인제 뭐 도시에 사시는 음. 분들이 오히려 이런 절기와 생태를 연결해서 공부를 네. 하시면서 네네. 예 이렇게 좀 새롭게 예 이런 절기를 이제 배우고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네. 시대가. 자 그러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말고도 이렇게 24 개로 네. 절기를 나누는 데는 뭐 농사만 짓기 위해서 그랬나? 뭐 이렇게 음. 궁금증이 있는데 네. 자세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가장 크게는 저희 선조들은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한 게 네네. 아마 컸을 거고요. 또 이제 자연의 변화도 뭐 크게 이렇게 뭐 사계절로 볼 수도 있지만 자연의 변화가 거의 뭐 15 일마다 음. 이렇게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걸 저희 선조들은 잘 관찰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생활 습관에서 나온 절기군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네. 그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네. 과학적이고 지혜로우셨던 선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왜 그래서 농사 질 때쯤 되면 뭐 고구라고 그래 갖고 네. 그 시기에는 또 농사 이게 뭐를 심거나 하기 위해서 네. 날씨가 또 이렇게 받쳐 줘야 된다고. 맞아요. 고구 그래서 때가 이렇게 네네. 음 씨를 부르는 비라고 해서 네네. 네 비가 좀 맞습니다. 많이 내려요. 그래 네네. 가지고 전번 고구 때 지난주가 고구절기였는데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많은 씨앗들이 또 막 싹을 내고 또 농부들도 많이 씨앗을 뿌리기에 음. 좋은 그래서 고구절기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라고 음. 저희 선조들은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 전혀 합니다. 무시할 만한 건 아 아니네요, 그런 아닙니다. 것들도.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하늘만 쳐다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이 고구절기에 이제 비가 많이 와 줘야 네. 땅이 또 좀 이 맞아요. 모 풀리고. 심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풀들도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이런 농사를 맞추어서 잘 이렇게 지으시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흔히 "너 철 들었니? 너 네. 왜 철이 네 안 드니?" 네네. 이런 얘기 좀 많이 아 하잖아요. 그게 또 그거랑 아 그렇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 철이 그렇습니다. 들었다. 무거운 철을 드는 게 아니라. 네. 그 철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 때 계절에 맞는 삶을 살고 있냐. "너 왜 음. 이렇게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지 않냐." 네. 이런 이야기로 말씀들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너 "너 왜 이렇게 철 좀 들어라." 철없어?" 뭐 이게 예. 다 그 뜻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은 보면은 이렇게 철에 딱딱 맞추어서 음. 살아가거든요. 네. 나무나 풀들을 보면 싹을 내야 할 때 또 그다음에 꽃을 피워야 할 때 열매를 키우고 또 열매를 익혀야 될 때를 잘 알고 우리 자연은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사람만 그렇게 안 살면 안 네 되잖아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 계속 하시는데 네. 저도 그 철이 좀 덜 들었고 철에 맞춰서 안 살기 때문에 네. 반성을 했는데 아 그 철이 그 철이었군요. 네. 참 맞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떻게 알고 이제 그렇게 했을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철 좀 들어라. 때에 음. 맞게 좀 살아라." 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볼 때 어릴 때는 막 재롱 부리면 좋아하잖아요, 뭘 안 해도.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재롱만 부리며 살 수는 없는데 좀 그런 때인가요, 요즘 네. 아이 그 시대가? 아무튼 네. 저 철이 들긴 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잘 철이 안 들은 것 같고 세상도 철이 좀 안 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철에 안 맞게 이게 날씨가 어울리질 음. 않고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렇죠. 그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이제 진달래가 피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그동안 그 강원도 지방에 눈이 많이 더 많이 내렸답니다. 추웠죠. 네네. 그래서 그 그늘진 곳에는 이제서 네. 요만큼씩 진달래가 피던데 음. 그만큼 모든 것들이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우리가 그 산나물이 먹기 좋은 시기를 사말 오초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네. 그런데 요즘은 산나물이 5초에 나오질 않는데요, 날이 아. 추워서. 5말이나 6초에 가야 겨우 네.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닥 반가운 건 네. 아니죠. 그죠? 네. 그렇죠. 걱정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네. 또 이런 기후도 좀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좀 더 생각하고
네, 돌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그 지혜롭다는 건 이런 24개의 절기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우리가 음, 또 한 번 느끼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거 물어보시려고 그랬죠. 아니요. 혹시 24절기가 왜 혹시 24절기냐 뭐 그 그것도 음력을 있죠.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음력일까요? 네, 음력. 보통 분들이 왜 달력을 보면 이런 절기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절기를 음력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양력이었는지. 아니군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양력이에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기운이 아주 셀 네. 때가 여름이면서 하지가 되겠죠. 음, 그리고 태양의 기운이 가장 약해지고 또 밤이 이렇게 길어지는 동지. 음.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절기를 24절기로 나누게 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력이라고 하는 건 음. 사실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음력을 또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음. 이 물때를 맞추는 건 음력으로 또 맞아요. 또. 따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달의 인력에 의해서 썰물과 밀물의 그런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네. 달을 그래서 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바닷가에서는. 그 네. 저희도 뭐 낚시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은 물때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뭐 어차피 인천 사는 사람이니까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네. 실제로 제가 뭐 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요. 네.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음. 24절기가 만들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웠는데 네. 자, 이제 이파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시죠. 여름절기에 네. 속하는 6절기 어떻게 네. 됩니까? 이파부터 시작해서 네. 이파부터 소만, 소만, 망종, 하지, 네, 소서, 네, 대서까지가 네, 여름절기 6절기입니다. 그다음엔 이제 입추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파는 이제 여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소만 때는 이렇게 만자가 가득 찰 만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햇볕이 가득하고 만물이 막 소생하면서 생기가 가득한 그런 때를 소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때 모내기를 준비해요. 농사를 짓는 시골에서는. 네. 근데 저희 집도 이제 모내기 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십니까? 그리고 망종은 이렇게 인제 그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예,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죠? 네, 어른들이 네. 망종 지나기 전에 추수해야 돼, 보리배야 맞아요. 돼 뭐 이러시면서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네. 어려서부터 귀에 그게 그냥 익숙합니다. 그 네. 얘기가. 망종 때는 왜 보리를 빨리 추수해라고 하냐면 네네. 망종이 지나서까지 그냥 더 놔두고 싶어도 망종 이후에는 보리가 더 익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네. 망종 전에는 보리를 베어라 또 이런 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네. 요때 이제 사마귀나 이런 반딧불이들이 곤충들 자연에서는 네네.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하지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길면서 해의 기운이 가장 셀 때고요. 네. 이때 이제 장마를 대비하기 시작해요. 네. 하지 때. 그러면서 감자나 마늘을 수확하는 때인데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때 제가 많이 그 하고. 5월 달에인가 뭐 네. 이때쯤일 걸요. 이때쯤 다니다 그쵸. 보면 저 네. 마늘 키우시는 분들이 막 그 마늘대를 좀 이렇게 따라고 네. 그 따야만 마늘이 생긴다고 네.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아는 분이 "놀러 왔으니까 마늘대 좀 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네. 마늘이 자라기 위한 그게 네. 수순이었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지 때 되면 이제 추수를 또 하게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인제 소서. 네. 소서는 이제 말 그대로 작은 더위라고 해서 인제 본격적인 더위가 사실은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음. 그러면서 인제 장마도 시작되고요, 6월 말쯤. 그쵸. 그다음에 네. 또 모내기를 한 인제 벼들이 뿌리를 막 내리기 네. 시작하면서 네네. 농부들이 막 논매기를 해요. 풀매기. 그쵸. 김매기. 김매기. 그때가 제일 힘들 힘들고 때예요. 농사 네. 때 힘드시죠. 그다음에 이제 대서는 말 그대로 큰 더위라는 뜻으로 이제 막 이때는 그 더위에 염소뿔도 녹는다 이런 야, 속담도 표현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그 그쵸. 단단한 염소풀이 녹을 정도로 덥다는 얘기죠. 그쵸. 결국엔 그러면서 햇볕도 뜨겁고 네. 그때는 그러면 주로 농사일도 잘 안 하시잖아요. 좀 쉬어야죠. 네네. 이때 참외나 수박이 요즘은 막 사시사철 뭐 참외나 수박이 나오지만 하우스가 없던 옛날에는 이때 그 더위에 익은 참외나 수박이 아주 가장 맛있을 때였다고 그러면 합니다. 그 쨍쨍 내리쬐는 햇살을 네. 머금고 자란 참외 수박이 정말 음. 제대로인데 요즘은 맞아요. 하우스에서 그냥 키우니까 1년 내내 나와서 그 맛의 어떤 맛에 대한 음.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햇빛으로 익은 그 맛과 하우스에서 네. 이렇게 달라요. 네. 익은 맛은 맞습니다. 다르죠. 네. 자 이게 인제 네. 대서해서 이제 여름이 네. 끝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여름 절기가 요렇게 끝나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오면은 인제 입추 얘기해 주실 겁니까? 그때쯤 네 네 입추쯤 그때쯤 되면 오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름에 자연이 이렇게 변화하고 음 어떻게 있습니까? 여름에 인제 자연의 변화는 아까 이제 농사를 이야기했지만 여름의 자연은 봄에는 이렇게 막 꽃을 많이 피우잖아요, 자연이. 그 꽃을 피워서 꽃이 인제 지금은 질 때거든요. 근데 이 질 때에 무엇을 남기나요? 꽃들이 꽃이 지면서 남기는 게 있어요. 씨앗, 그쵸. 씨앗이나 열매를 남기잖아요. 열매. 네. 작은 열매. 네. 그 열매들을 이 여름에 입하절기 여름에는 이 작은 봄에 맺은 작은 열매들을 크게 키워야 돼요. 그 크게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뭇잎이 무성해져서 음. 광합성을 해야 될 거 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쵸. 네네. 광합성을 무성하게 해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주 초록잎이 무성한 거예요. 음. 그 열매를 키우기 위한 아 잎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광합성을 해서 이 봄에 맺은 작은 열매를 크게 키우는 일을 합니다. 이때 인제 여름에 그 뜨거운 햇볕과 또 장마비 이런 네. 자연 친구들도 이 열매를 키우는 데 한몫을 도와주는 거죠. 네. 네네. 그 지나치지만 않으면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네. 그게 꼭 필요한 자연의 음. 도움입니다. 그런데 네. 기후가 자꾸 변화를 한다는 건 음. 이제 적정해야 되는데 그쵸.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게 문제인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기후에 대한 이 교육도 사실은 많이 좀 아이들에게 또 예. 젊은 그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음.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고 네 굉장히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도시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음.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알고 배워야 하는 이유, 음. 네. 절기가 주는 교훈 뭐 이런 게 뭡니까? 인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들었냐."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는 것처럼 요즘에 인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뭐 "굳이 절기를 알아야 돼?" 뭐 이런 인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농사를 짓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생태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후에 대한 음.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네네. '나는 이렇게 자연처럼 계절에 맞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네네. 인제 1 년으로 보면은 그냥 봄, 여름, 가을, 봄에 내가 인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겨울에 잘 마무리하는 네. 또 이제 일생으로 본다면 봄에는 태어나는 때라고 할 수 있겠고 여름은 청년의 때라 할 수 있겠고 네. 이런 인생과 또 결부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그러면서 내 삶을 이렇게 잘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또 성찰해 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자연과 같이 인제 더불어서 생태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의 작은 변화나 음. 그런 신비로움을 몸소 이렇게 체험하고 느끼면서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네네. 되겠죠. 그 네. 그런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또 자연과 함께 접하다 보면 음 이 인간이 굉장히 그 겸손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네. 보니까. 저도 아무튼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된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할 말씀 있으시면 네.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순서 네.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와 여름절기에 대한 생태 음.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생태를 배우다 보면 정말 자연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네네. 또 나 자신도
이런 때에 맞는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농촌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에 사시는 또 젊은 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런 절기 생태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시험에 안 나온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네. 이런 얘기를 꼭 알아둬야만 음.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맞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입하가 시작됐으니 소한망종하지 소서 대소가 이제 시작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절기에 따라 철들어 살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자, 오늘도 유익한 말씀해 주신 딱따구리 생태 전문가 딱따구리 선생님 안성숙 쌤과 좋은 얘기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